물이 효소를 이동하고 물이 비타민을 이동하고 물이 미네랄을 이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이동하는 역할,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침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의 액이 하루에 3개입니다. 위장액이 한 2리터 정도 되죠. 췌장액이 한 2.5리터, 담즙액이 1리터, 장간액이 3리터. 효소가 분비되어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죠. 하루에 20개 정도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동원되는 물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흘러나오는 물이 약 10리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리터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8 내지 9리터밖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만성변비에 굉장히 심하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성변비 심합니다. 몸속에서 물이 흘러나오지가 않는답니다. 물 한 잔을 안 마셔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에 내 몸속에 흘러나오는 물들이 침에서, 위에서, 췌장에서, 담즙에서, 장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그마치 10리터가 나오는데 왜 흘러나오느냐?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금방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바뀌어져 있는 아미노산이라든지 글리세롤이라든지 또는 포도당을 끓고 어디로? 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9.9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0.1리터가 대변으로 배설합니다. 이 과정에 뭐가 발생하냐면 노폐물이 발생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혈당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제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을 영양분을 이동하는 것도 물이지만은 효소를 분비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물이지만은 이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바로 뭐냐면 바로 물이죠. 어디를 통해서 끄집어냅니까? 피부를 통해서 끄집어내죠. 하루에 0.1리터를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변을 통해서 0.1리터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는 끊임없이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무엇의 힘으로? 물의 힘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바로 네? 물의 힘으로 소변, 각종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하여서 지방산, 암모니아, 요산, 암모니아나 지방산은 땀이나 또는 대변을 통하여서 크레아틴이나 나트륨이나 시스테인이나 세포개사물이나 화학물질, 산소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합치면 얼마냐면은 2.5리터에서 3리터. 이 계산하면 2.7리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음식을 통해서 국을 먹는다든지 김치국을 마신다든지 숭늉을 먹으면 물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식단을 조사해 보면은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물은 얼마냐면 이거 2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몸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노폐물을 끄집어내는데 2.7리터가 필요한데 나머지 1.7리터는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죠. 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물이 1리터고 내 속에 발생한 더러운 노폐물을 끄집어내는데 2.7리터가 필요한데 나머지 1.7리터 이상은 어디에서 확보하냐 이 말이에요. 네? 어디에서요? 맥주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은 음식을 통해서 1리터가 들어오고 빠져나가야 물이 2.7리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없으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이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노폐물이 몸속에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의학총회에서는 하루에 8온스 240cc의 물을 8잔 마시라. 거의 2리터입니다. 그죠? 한 1.8에서 2리터의 물을 매일마다 마셔야만이 사람 내 속에 있는 노폐물이 사라지고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혈액을 한번 조사해 보면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굉장히 깨끗해요, 사실은. 하지만 과학적 노폐물이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의 쓰레기라든지 혈중에 각종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혈액을 뽑아보면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은 면역세포를 이동시킵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나의 그 거미줄처럼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림프관이 움직이죠. 그 속에는 적혈구나 백혈구나 그 다음에 각종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T림파구가 움직입니다. B림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외부의 혈액 안이라든지 외부의 화학물질이나 약물 내성균이나 노폐물이 침투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기억합니다. T림파구가 간염균이구나, 에이즈균이구나, 그 다음에 매독균이구나, 또 아니면은 임균이구나, 또 아니면은 감기 바이러스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림파구에다가 명령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항체를 만들려고 명령하면은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항체를 만들어서 이 각종 노폐물이나 균들을 포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림파구와 백혈구가 공격하고 배출하고 제거합니다.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면역학을 지금 한 장의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하고 기억하고 명령하고 포획하고 공격하고 배출하고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면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면역의 세포인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 원료가 뭡니까? 보약입니까? 특수한 약입니까? 특수한 주사입니까? 절대 아니죠.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의 원료는 물과 음식과 공기입니다. 네? 한국에 보니까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것을 먹으면 면역의 기능이 증가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겠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면역이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엄밀한 의미 하에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다 암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 이런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암세포가 정식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정식되어서 10년, 짧은 사람은 5년.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혈액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은 암의 초기다, 암의 1기다, 2기다, 3기다, 말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냐면은 면역의 세포의 뿌리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면역세포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를 자유롭게 혈관, 림프구, 그 다음에 세포 사이로 이동시키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물이다. 물이 없으면 절대 이동 못합니다. 물이 면역세포를 이동한다. 그래서 물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음식을 영양분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이동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질병의 뿌리는 바로 음식의 쓰레기인데, 이 음식의 쓰레기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외부에 침투한 병균이나 각종 노폐물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이동하는 것도 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약 이동합니까? 약 이동 못해요, 절대로. 절대 이동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뇌 척수액은 99% 물이고 혈장은 94%, 뇌혈백질은 85%, 근육은 75, 72. 중요한 기관들은 다 물로 채워져 있죠. 물로. 근데 이러한 물들이 1.2%만 탈수되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탈수되면 혼수가 있고 10% 탈수되면 사망이 되는데, 만약에 탈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폐물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반드시 축적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세수대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물로 안 씻으면 계속 쓰레기를 부어놓게 되면 녹겠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구조고. 그럴 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것은 갈증의 신호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 통증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노폐물이고, 그 노폐물의 원인은 바로 탈수에서 벌어진다. 이것은 thirst signal, 한마디로 갈증의 신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목이 마르면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맥주로 손이 갑니다. 시원한 맥주로 손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약물이고 산성 가공수이고 산성 가공식품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가 우리의 혈액에,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를 파괴하며 미네랄이나 바이타민이나 뇌세포나 산성이나 독성화를 일으키는 뿌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맥주 마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몸은 놀랍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약 4.5리터에서 4.5리터, 이거 한 8개 정도의 혈액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혈액은 놀랍게도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은 혈액 검사를 하면 항상 pH 농도가
폐화 농도가 7.0이 중성이고 그 다음에 14가 알칼리고 제로가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의 혈액은 7.3에서 7.5까지밖에 움직여요. 약 알칼리다.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아니한 자연수, 오염되지 아니한 빗물, 오염되지 아니한 바닷물, 오염되지 아니한 지하수는 전부 다가 혈액의 농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바이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은 전부 다 알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탈수를 시키는 물질들, 우유나 커피나 콜라, 사이다, 위스키, 소주, 정종, 와인, 각종 건강음료, 게토레이라든지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이름에다가 알칼리라고 되어 있지만 알칼리 아닙니다. 산성입니다. 조사해 보면. 그 다음에 식초나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역삼탑 정수기에서 나온 물, 집에서 달아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역삼탑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강산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내 노폐물이나 약물이나 화학물질은 전부 다가 혈액을 탈수시키는 물질들이에요. 맥주를 10잔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14잔을 뽑아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커피를 10잔 마시면 내 몸에 있는 물을 12잔을 뽑아버려요. 네? 우리 몸의 원리가 그래요. 왜? 강산성이 들어오면은 그 강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야 돼, 밖으로. 네? 내 안에 있는 물을 총동원 다 시킵니다. 내 속에 방어하기 위하여서 내 속에 강산성이 들어오면은 그 강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래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맥주 마시면은, 소주 마시고 정종 마시면은 물을 뽑아버려요, 내 몸속에. 내 몸속에 1.2%만 뽑아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요? 통증이 생긴다니까요. 네? 가장 물이 많은 장소가 내하 수체를 건드립니다. 우리 현대인은 대부분 다가 산성 속에 있는 거죠. 가공 처리한 식품 속에는 다 산성입니다. 가공 처리한 과자, 가공 처리한 신토부리 음식, 가공 처리한 음식은 전부 다가 산성이죠. 전부 다. 알칼리성 식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쏙지 마십시오. 알칼리성 물로 만든 식초란 말은 있어도 식초는 초산에다가 구연산이죠, 바로. 화학적으로 은밀하게 산성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엉키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죠. 이게 혈관이 가슴에 있는 우리가 심장의 혈관을 막게 되면은 저희들은 심장 기능 부전을 일으키죠. 이런 일들이 많죠, 그게. 자, 조금 전에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식초는 알칼리성, 입에 마실 때는 마시기 전에는 산성이지만은 입에 들어가면은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한국에 들어오니까 식초 마시는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희석해서 마시는 사람들, 소화제로 먹는 사람들, 힘을 내기위해서 마시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식초를 딱 마시면은 식초는 산도가 2.5 정도 됩니다. 굉장한 초강산성이죠, 사실은. 우리가 못 살던 시대 때는 식초를 마셔야만이 대장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못 살던 시대 때는. 수돗물을 먹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물을 먹지 않을 때는, 우물물을 먹을 때는, 그 다음에 대장균이 부글거리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식초를 쓰지 아니하면은 부패하죠. 냉장고가 없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스시를 어떻게 먹습니까? 일본에는 스시에 반드시 식초를 넣잖아요. 왜? 소독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그것을 음료수의 대용처럼 아침마다 한 컵씩 희석해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이 말이죠. 우리 몸에 먹게 되면은 타액, 금방 침에서 하루에 1.5리터, 위장에 2리터, 담즙에 1리터가 다 산성입니다. 예. 타액이나 위장액, 담즙액은 전부 다 산성이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산성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췌장액과 장관액, 이건 알칼리액입니다. 예? 방어하기 위해서 5.5리터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에 4.5, 식초를 안 마실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1.5, 2리터, 1리터가 흘러져 나와서 그 다음에 5.5리터가 알칼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2장이나 장은 알칼리화 되지 아니하면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화는 산성이 하지만 흡수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흘러나오는 물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더 많은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식초가 딱 들어오면은 우리 심장에서는 주먹 2개만한 심장은 180리터의 물을 이동시킵니다.
이거 360개를 신장을 통과시킵니다. 왜? 통과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산성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서. 제가 금방 소주를 먹으면은, 맥주를 먹으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다가 산성을 보상해 줘버리면 이 물은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하느냐면은 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산성, 강산성의 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이 신장에서는 이 물질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혈액은 약알칼리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빠지는 거예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실 계속 하시잖아요. 왜 갑니까? 화장실 안 가면 죽어요, 이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통해서 산성물질을 밖으로 뽑아내줘야만이 혈액이 정상적으로 약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잔을 마시면 14잔이 내 몸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생명 유지 기능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소주나 아니면 맥주나 식초를 마시게 되면은 세포 안에, 사람의 세포는 60쪽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99%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가 산성의 농도이고 세포 안이 알칼리성이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는 폐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산성 가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쏟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간에서는 이 산성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하가 걸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 간이나 폐나 신장이나 우리 몸의 혈액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물 2리터나 바이타민이나 미네랄, 이 알칼리성을 마시면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마십니까? 물 안 마시죠. 물 절대 안 마시죠. 이게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혈액을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간이나 폐나 신장이나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분비하는 각종 기관들이 대단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위산은 강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벽을 코팅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절대 코팅이 안 되죠. 물이 코팅을 시켜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전이 생겨요. 혈액의 덩어리를 지게 만든다든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탈수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간의 독성을 친다든지, 신장 결석이나 또 아니면은 뇌 손상이 벌어집니다. 뇌는 85%가 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많은 양이 아니죠. 1.2% 정도 탈수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가. 환자가 170명 있었습니다. 170명의 암 환자들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금방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람의 혈액과 비슷한 물을 마시는데 안 걸렸다는 사람 제한테 보고하라 하면 한 명도 없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암 환자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물을 제대로 안 마신 분은 이미 암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관이 아니죠. 사실. 혈액을 뽑으면 엉망진창입니다, 혈액을 뽑으면. 제가 1,500명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혈액을 다 뽑은 숫자 중에서 약 170명에 미국에서 150명, 지난 3년 동안의 그 데이터 말입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상담을 해보면은 저는 물 좀 마셨습니까? 하루에 한 잔, 두 잔도 물 안 마셨다는 사람이 100%예요.